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후 두 번째 영상인데요.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은 마음대로. 조국의 카톡, 가족 카톡방입니다. 범죄자 집안이죠.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DNA라고도 하는데, 조국은 지금도 당을 창당해서 99%가 넘는 지지율로 또다시 연임을 하며 당대표가 됐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가능한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죠. 죄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국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대한민국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 조국의 딸 조미는 이제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죠. 큰 강을 건넜기 때문인데요. 이때 조용했던 조원이 있었습니다. 조원은 조국의 아들이죠. 벌써 성년이 되어 있죠. 28살 조국의 아들 조원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취소당했습니다. 연세대는요, 최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원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원의 석사 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이 최강욱 의원에게 받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두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아들 조원이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의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 조국이네요. 반납이라니 우습습니다. 학위에 대한 취소는 학교 측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네가 반납하겠다, 네가 취소하겠다, 네가 달라고 한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꼼수로 나 반납했어,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조민도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결정하는 그 진행 중에 그 당사자인 조민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이에 복지부는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조민에게 통보한 상태에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처분 결정을 하죠. 조민이 의사면허 반납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서 의사면허 취소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냥 언론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 라면서 그냥 덜 쪽팔리는 방법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당하는 것보다 내가 버리겠다라는 식을 택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조국은 그때도 의사면허 반납까지 했는데 한 번 더 조민에게 무안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었죠. 억울할 것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조원이요,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18년 1학기에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서 입학했습니다. 2017년에는 없고 2018년에 있는 것은 인턴 확인서죠. 허위 스펙입니다. 2017년 10월에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를 일하던 최강욱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원 때문에 연세대 대학원의 시험 스타일까지 바뀌었죠.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험지가 수년 동안 보관이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필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들의 조금 첨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시험을 보는데 연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작성하고요.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교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 페이퍼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이렇게 우리 연필로 쓰고 싶은데 왜 자꾸 볼펜으로 쓰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이 조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조원이 이 최강욱이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들고 이제 대학원에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이 최강욱은 이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한동훈과 깐족거리지 말라라고 이제 설전을 벌이던 그런 모습, 뭔가 감정이 매우 격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격지심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조국이 관여한 게 아니라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부탁한 사람은 정경심입니다. 정경심.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턴 확인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욱. 연구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이러면서 이제 답을 보내고 가만히 보니까요. 최강욱과 정경심의 인연은 있습니다. 과거에 재산상속 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게 최강욱이기도 했고요.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됐을 때 조국이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죠. 지들끼리 다 그 카르텔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2019년에 검찰 조사에서 최강욱이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라면서 조민과 조원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0년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6월 2일 법정에서요. 인턴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강욱이 발급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또 위조를 한 게 조국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시간적인 부분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국 수호자가 법정에서 조국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한 것입니다. 최강욱이 조국을 배신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고 또 법정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또 뭐라고 했냐면요. 조국 가족을 반드시 구해서 행복을 돌려주고 싶겠다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좌파의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최강욱은 이때도 물귀신 작전으로 이재명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예를 들면서 자신도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인턴 확인서를 보면요. 조원이 2017년 1월부터 10월 매주 2회 16시간의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짜리 인턴이라는 건데 어디 가서든 12분을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이제 최강욱이 2020년에 6월 달에 이거 내가 해준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은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조국이 약간 손을 본 것에 대한 이제 항변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로 인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조국이 조원은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주장, 신빙성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이는 건지 애매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강욱이 의원직 상실했을 때 원인 제공자였죠. 조국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이게 위로의 메시지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최강욱의 투지, 담대, 육회의 사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문, 지옥문 얘기하는 건지 진짜 웃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강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강욱이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동안에 꿀을 빨았는지 모르겠는데 끝은 참혹했죠. 2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총선도 못 나왔죠. 그래서 유튜버나 패널로 활동 중인데 그 조국이 말했던 그 하나의 문이 이쪽 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들 조원은요. 꼼수 집안이기도 하죠. 지난해 6월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면 되게 웃긴 건데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반납하겠다 선언하기 1개월 전에 서울대에
이제 석사 과정에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석사 모집에 연세대 석사 과정을 마친 그 이력을 넣는다, 그 스펙 한 줄이 큰 역할을 했겠죠.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봤는데 어머, 연세대에서 다른 부분에서 정치에 관련된 석사를 따고 왔네? 더 공부하겠다는데 오케이 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걸릴 뿐 박탈당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진행형 한동훈의 자녀 허위 스펙에 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2의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입시 비리에 있어서는 좌우가 없습니다. 척결의 대상이기도 하죠. 공정한 경쟁 구도 안에서 마음대로 능력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게 이 입시만큼은 나라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나라가 할 일입니다. 편법적인 기회 획득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세상의 모든 출발선이 같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능은 상실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 앞에 자유라는 단어는 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불평등한, 그래서 제가 입시 비리만큼은 좌와 우가 없이 척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돈 있고 권력 있고 엄마 백, 아빠 백 있다고, 손에 금수저 쥐고 있다고 100m 달리기에서 50m 먼저 출발한다? 그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부모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내 탄생에서. 그러니 나라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의 자녀, 그런 케이스 아닐까 합니다. 알렉스 한이 한동훈의 자녀입니다. ACT 점수나 내신은 그 MIT 지원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쟁률 20대 1을 뚫고 지금 MIT에 입학을 했고 1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뚫으려면요, 합격의 문을 뚫으려고 하면요, 비슷비슷한 점수 외에 더 뛰어난 과외활동, 스펙, 에세이들이 당락을 판가름하고 있죠. 편법으로 스펙 쌓기를 하고 논문을 대필이나 융필을 했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입시 스펙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한동훈의 자녀입니다.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에 대한 표절이 있습니다.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을 수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인데요. 한동훈과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는요, 이 딸 스펙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관련 혐의 5개를 포함해서 모두 11개 세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그 기관들의 회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니, 경찰이 회신을 못 받았으면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회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시점이 총선을 앞두고였다라는 것 당체 이해 못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 진짜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다 조사했다. 한동훈 위원장 따님은 소환도 하지 않고 케냐인 대필업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학회 규정 위반 문제 같은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의 꽃길 깔아준 경찰입니다. 허위 스펙,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종학 서울대 교수는요, 조국 딸 조민, 그때 당시에 입시비리 의혹 10배 이상이 한동훈의 딸이다, 그래서 특검뿐이다 라고 말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밝혀진 내용만 보면 해명이 다 구차합니다. 허위 스펙보다는 부풀려진 스펙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에서 나름 지금 파고 있습니다. 논문과 대필, 윤필 의혹이 사실이라면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미국에서는 부정행위가 엄청나게 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하버드 총장 같은 경우도 논문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임을 하기도 했었죠.
알렉스 한동훈의 딸입니다. MIT에서 1, 2학년 때 이준석처럼 헤매고 전공 필수 과목 이수도 못하고 이제 GPA 성적이 한 2.0이다 라고 하면 입시 비리는 자연스럽게 밝혀진다라고 보죠. 그리고 소름 돋았던 한동훈의 이모 진짜 있었습니다. 김남국이 이모 저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딸이 이모가 있었던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의 소름 끼치는 반전. 진은정 변호사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딸 이모 입시 의혹이 나오자 돈을 안 줬다고 해라 라는 입막음 문제가 또 터지기도 했었죠. 한겨레가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출판 봉사단체 설립 애플리케이션 제작 기획 미술 전시회 이게 한동훈의 딸이 쌓아 올린 스펙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표절 대필 의혹에 숨어서 케냐를 비롯한 제3세계 청년들의 직접 착취 산업으로까지 이어주죠. 약탈적 전어를 활용하고 미국 입시 전문가 진짜 이모 그 이모의 딸들과 스펙 품앗이를 했습니다. 진짜 이모 한동훈의 딸의 진짜 이모 그 딸들이 2명이 있는데 1학년씩 차이가 나서 다 그때 대학에 잇따라 진학을 했었는데요. 이 한동훈의 딸의 이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등에서 입시 학원을 했습니다. 이 입시 학원도 등록된 중국계 입시 학원이었는데 한겨레가 이 스펙 공동체 의혹을 조사하면서 그때 함께 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진은정의 변호사 언니 한동훈의 딸 진짜 이모가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일단 지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고액 컨설팅을 했냐는 겁니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쓸 하죠.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다 같이 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왜냐? 다 같이 스펙 쌓기에 이 진은정 변호사의 언니와 함께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토 비용을 모두 돌려드릴 예정이니 재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노이즈가 그러니까 소음이 가장 없을 듯 합니다. 이러면서 입막음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죠. 진실은 언젠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권력이든 뭐 뚜껑이든 뭘 덮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언젠가는 알아내는 겁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득세해서 혹세 무민의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미개한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조국 가족은 모든 공직자와 수험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